네, 안녕하세요. 청년시 2부 패널 발표 중독을 넘어서 회복과 예방을 위한 청소년의 목소리에서 발표를 맡게 된 고려대학교 심리학부에 재학하고 있는 허소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대천위에서 언론홍보 사무국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청소년 심리학자 하셨던 분도 보이시는 것 같은데 청소년 심리학자에서도 멘토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발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할 발표는 목차는 이렇게 되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저는 일단 이것부터 묻고 싶어요. 약물 중독을 왜 처벌을 해야 하는가 이걸 묻고 싶은데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를 보면요. 이 법은 수용자의 보정 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즉, 형 집행의 목적을 교정 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에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약 투약은 이제 징역으로 사회에 복귀가 되는 범죄는 아닌 것 같아요. 중독이라는 것의 특성이 조금 그런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저희과 교수님의 사례인데요. 이제 교수님이 군대에 있을 당시에 이제 항상 이제 담배를 자판기 앞에서 피웠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담배를 피울 생각이 없이 자판기 앞에만 지나가도 담배 생각이 났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심리학 용어로는 조건화라고 하는데요. 이제 파블로프의 개 실험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실험이 대표적인 조건화 실험입니다. 종소리를 울린 후에 개한테 밥을 줬더니 나중에는 종소리만 들어도 이제 개가 침을 흘리더라 이런 실험인데요. 이 조건화가 일어난 것이죠. 자판기 앞에서 담배를 피다 보니까 나중에 가니까 자판기만 봐도 담배가 생각이 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마약 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도소 안에서 단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형을 다 살고 나서 내가 살던 곳, 즉 내가 마약을 투약하던 옛 생활권으로 돌아가면은 마약을 하고 싶은 욕구가 다시 생깁니다. 약물 중독은 단순히 처벌로는 재사회화가 되는 범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처벌로는 재사회화도 되지 않는데 처벌을 계속 시행하니까 막을 수 있는 것도 막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제시 싱어의 사고는 없다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미국의 약물 중독자들 사례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흥미로운 점은 처벌이 야기하는 낙인이 약물 중독 초기에 있는 사람들까지 심각한 약물 중독자로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중독의 초기에 있는 사람들이 약물을 중단하고 약물 중독 치료를 받고 싶어도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약물을 투여를 했다라는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처벌을 받게 되고요.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초기 중독자들로 하여금 치료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처벌이 치료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 간에 해결을 하려면 원인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이 실패했다라는 것은 원인 파악이 잘못이 됐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약물 중독자 처벌이라는 해결책이 실패했다라는 것은 약물 중독에 대한 원인 파악을 우리가 잘못하고 있었다라는 것 같아요. 마약사범 처벌이라는 해법은 약물 중독에 대한 원인을 이렇게 봅니다. 약물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약물 중독자가 발생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약물 투여하는 마약사범들을 처벌을 하고 또 처벌을 하고 계속 하는데도 대한민국의 약물 중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은 원인 파악이 잘못이 됐다라는 것이죠. 베트남 전쟁 당시에 미군들 사이에서 마약 복용이 증가했는데요. 당시 미군들 중 20%가 헤로인을 복용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전쟁이 끝나면 미국 거리에 수십만의 약물 중독자들이 나돌아다닐 것이다 이렇게 걱정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전쟁이 끝나고 약물을 복용하던 군인들 중 95%가 단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치료도 받지 않고 금단 증상도 겪지 않고 말입니다. 이를 살펴본 피터 코엔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약물에 중독되게 한 것은 약물이 가지는 화학적 특성이 때문이 아니라 환경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쟁이라는 엄청난 충격과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 아래에서 고립되고 또 사람들이랑 교류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안도감을 찾기 위해 어떤 것에 중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약물 중독에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실험이 하나 있는데요. 2018년 네이처지에 실린 논문입니다. 연구진들은 이런 실험을 하나 진행을 했어요. 먼저 쥐를 케이지 안에 넣습니다. 이 케이지 안에는 두 가지의 레버가 있는데요. 하나는 눌렀을 때 메타암페타민, 흔히 필로폰이라고 부르는 약물이죠. 이 메타암페타민이 나오는 레버이고요. 또 다른 레버는 문을 열리게 하는 레버입니다. 문이 열리면은 실험 대상인 쥐는 다른 케이지에 갇혀 있는 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즉 약물을 투여할 수 있는 레버, 그 다음에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레버, 이 사이에 어떤 것이 더 강력한지를 연구한 실험인데요. 이 첫 번째 실험에서 연구진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가치를 떨어뜨렸어요. 쥐가 다른 쥐와 만날 수 있는 레버를 누를 때마다 전기자극, 푸시하기라고 하는데요. 발에 전기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발에 전기자극을 주는 강도를 점점 높여왔습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보상과 함께 처벌을 준 것이죠. 그렇다면 보상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겠죠. 그러나 이렇게 사회적 상호작용의 가치를 떨어뜨림에도 불구하고 쥐들은 여전히 다른 쥐와 만날 수 있는 레버를 더 많이 눌렀다라고 합니다. 보상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은 약물보다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택한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약물보다 더 선호도가 높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같은 연구에서 이런 실험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실험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더 잘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이번에는 이미 약물에 중독된 상태인 쥐를 케이지 안에 넣었습니다. 이때 연구진들은 중독 상태의 점수를 매겨서 높은 중독 상태, 중간 정도의 중독 상태, 약한 중독 상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결과를 비교했습니다. 실험 결과 이 쥐들이 이미 약물에 중독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약물을 투여받을 수 있는 레버보다 다른 쥐를 만날 수 있는 레버를 더 많이 눌렀다 하는 것이 실험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 효과는 중독 점수와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즉 심각한 약물 중독 상태에 있는 쥐조차도 메타암페타민을 금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구는 약이 있어도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약을 선택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이 약물 중독의 치료제일 수 있음을 시사를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험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약물 중독은 과연 그 사람이 나약하기 때문이었을까요? 혹은 이제 그 사람이 약물에 손을 대는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 옆에 약물이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이제는 관점을 좀 달리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약 청정국을 만든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약물 중독자들은 나약하다, 약물 중독자들 나쁜 사람이다 이런 관점 대신에 그 사람을 약물 중독자로 만든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외롭고 혹은 고립되어 있어서 믿을 사람이 없어서 마약을 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사회에 중독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어쩌면 그만큼 우리 사회가 외로워지고 있다라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 한국 사회 약물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마약 청정국을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약물 중독자들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더 집중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치료는 앞서 실험들이랑 사례들이 보여줬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상호작용 그리고 사회적 지지에 기반을 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마약 중독자들에게 마약을 했다라고 손가락질하는 대신에 단약을 할 수 있다라고 응원하고 지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을 손가락질하고 또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추방시키는 것은 이들을 더 깊은 마약 중독으로 보내는 일입니다. 사회적 지지에 기반한 치료센터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많아져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사회적 지지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치료센터가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치료센터들을 통해서 치료센터들을 더 많이 설립을 하고 이런 치료센터들을 통해서 사회적 지지를 얻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때 마약 중독자들이 효과적으로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을 이제 사회에서 내쫓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지지를 보내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